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유니온 모터리얼이 오늘 14%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카카오뱅크,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하락장에서도 3%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SK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판매 호조로 배터리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 달러 매출이 큰 사업 구조로 고환율의 수혜까지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목표 주가를 48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미국 정부의 중국을 향한 반도체 수출 금지 조치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 조치 결정이 TSMC와 한국 업체들의 중국 공장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 1%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에 히토류 관련주들은 오늘 강세 흐름을 이어나갔는데요. 유니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중국이 희귀 자원 수출을 규제하는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 동국 R&S,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등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특징주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 일제히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카카오뱅크 임원진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까지 나섰습니다. 총 5만 4,600주 정도를 매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오늘 또다시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NC소프트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4% 넘게 밀려나면서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 바이오, 게임주들이 무섭게 하락했습니다.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등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또 NC소프트는 오늘 시장에서 3%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 5종의 특징주 중에서 우리 두 분이 꼽으신 탑픽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 SK 하이닉스 엄지척 해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님,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하이닉스까지 두 종목을 선택해 주셨군요. 그렇다면 김성훈 이사님의 의견부터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이제 저점이 나왔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네, 저는 일단은 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번 4분기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힌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먼저 감산을 발표를 하면서 전자와 닉스의 반등을 일단 주도를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반도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한 미국의 규제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TSMC가 마이너스 8% 거의 대폭락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AI 그리고 자율주행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전 세계 1인 TSMC의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자유로운 우리나라 국내 전자와 하이닉스 쪽에는 결국은 어떻게 반사 이익을 좀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런데 주가는 마이너스 2% 근처까지 밀렸던 주가가 양봉으로 마감했고 오늘도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와중에 전자와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어떻습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예. 결국 전자와 닉스의 주가는 어닝 쇼크가 나왔지만은 즉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나빠도 결국은 8개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선행해서 주가 먼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실적은 내년 여름 이후부터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항상 그렇지만 주가는 최소한 2분기, 3분기는 먼저 땡겨와서 반등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은 최근에 전자와 닉스의 반등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건 일단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보면서 느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분기에 다른 섹터들은 다 못 가고 전자와 하이닉스만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우리가 유념을 해볼 필요가 상황이 있지 올 수가 있다. 네. 만약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다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가정을 먼저 해놓고서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단서는 있었어요. 환율만 돌아선다 면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가 반등에 나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저점 가능성, 두 번째는 환율이 돌아선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환율이 돌아서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한국물을 비워나섰던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물을 사야 되고 한국물을 사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자와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사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오늘 환율이 20원 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을 놓고서 먼저 선침에 들어온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달러가 피크아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환율 역시도 돌아서게 된다면은 한국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오게 된다면은 4분기는 생각보다 전자와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가람 매니저님도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어요. 김성훈 이사님의 의견과 좀 동일하게 보시는 건가요? 비슷한데요. 제가 또 제 화면좀 보여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간략하게만 더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는 형태는 뭐 달러 원 환율에 대해서 연동성도 있다라고도 보여지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환율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5거래 동안 보게 되면 위에가 반도체 지수가 되겠고요. 가운데가 하이닉스에 대한 상승률, 아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모두 5거래 동안 8%대와 4%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닉스만 3.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글로벌에서 가장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가 됩니다. 근데 오늘 TSMC가 약간 8%대의 약세를 했는데 불구하고 올라갔다는 걸 봤을 때 환율도 있고 실적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일단은 옵션 만기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로 저는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틀에 대한 흐름은 옵션 만기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옵션 만기 이후에 진짜 더 올라간다면 그때는 하이닉스가 바닥을 한번 찍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 옵션 만기 이후에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더해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탑픽 종목 주셨거든요.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로만 쏠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장이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열렸던 장이었는데 LG엔서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좋게 올라가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뭐 바닥에서 지난달 10월달 초가 42만 원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50만 원 가까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 봤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 담고 있고 외국인 외에도 이제 기관들까지 다시 담고 있다 보니까 결국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실적도 실적이고 지금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뭔가 달러원 환율 연동해서 뭔가 달러원 자체가 피크를 좀 찍었다라고 봤을 때 1,450원을 더 넘지 않는다면 외국인 입장에는 사실 뭐 지금 담는 게 가장 큰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외국인들이 실적도 있고 업황 자체가 깨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가총액 2위인 또 LG엔솔을 외국인 담고 있고 연기금도 담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종목이 강하다면 결국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탑픽으로 LG엔솔을 뽑아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픽 종목 확인해봤고 이제 나머지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NC소프트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와 그야말로 폭락을 하면서 게임주들, 바이오주들 다 흘러내려 했는데 의견이 좀 엇갈리셨어요. 김성훈 이사님. 이제는 다시 NC소프트를 보자 쪽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게임 섹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게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올해가 아니라 좀 내년에 특히나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섹터에 대해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을 보고서 좀 모아가는 전략도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상반기죠. 애플의 VR, AR 기기가 출시가 됩니다. 애플 아이폰 14 이후로 15, 16이 나오겠지만 결국 이제 아이폰의 어떤 교체 수요 자체는 이제 뭐 그렇게 그다지 높다라고 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폼팩터와 어플리케이션인 VR, AR 기기의 새로운 보급은 결국은 게임 섹터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주목할 어떤 그런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그 중간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중간 해에서 그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게임입니다. 결국 우리가 현실과 어떤 정말 현실과 그리고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래픽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연산의 어떤 고성능화 되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어떤 중간 단계로 우리가 게임 섹터를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게임 섹터, 그러니까 게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 나라가 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뭐 NC 소프트도 그렇고 그리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기존의 가차형, 확률형 게임에서 벗어나서 얘는 콘솔형 게임으로 나와야 된다, VR, AR로 나와야 된다는 방향성을 이미 잡아놓은 만큼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지금부터는 게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일단 좀 버티시는 전략이 그래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히려 AR, VR 관련 모멘텀으로 좀 게임주 가져가 보자라는 예. 전략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가람 메이저님은 노라고 또 외쳐주셨어요. 좀 외국인하고 사모펀드 쪽에서 또 이게 추매수가 좀 들어오고 연속으로 들어오는 있죠. 모습이 네. 있긴 네, 있어요. 네, 또 네. 실적도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3분기에. 근데 사실 좀 실적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은 네. 좀 확인을 좀 해놓고 봐도 늦지 않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당장 뭔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거래 좀 작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이 성장주들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로 봤을 때는 아직 좀 불안한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노 의견을 좀 드린 거였습니다. 네. 근데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노이지만 연말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제 보통 연말에 쇼커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통 공매도를 찾던 곳에서도 연말 정산에 따라서 쇼커버가 연말에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공매도가 또 가장 많은 섹터 중에 하나가 게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들이 연말에 한 번씩 쇼커버가 나타나는 순간에 어떤 뭐 이슈화가 된다든지 실적 관련된 내용이 뜬다든지 아니면 뭐 신작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든지 어떤 뉴스와 재료를 갖다 붙이면서 공매도가 잠깐 좀 쇼커버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연말에는 뭐 지금 공매도가 많이 쌓여져 있고 올해 지금 눌려지기만 했던 게임 섹터가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모습은 그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노 네. 의견을 드렸습니다. 둘 들여보고 가자 이런 말씀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히토류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에 관련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노라고 외쳐주셨어요. 사실 미중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올라오는 게 바로 이 히토류 관련주들인데 사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유니온 머티리얼이 또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런데 김성문 이사님은 또 노라고 또 해주셨고 또 이가람 전문가님도 노라고 해주셨습니다. 메이저님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라도 보기 좀 힘든 걸까요? 정말 단기로만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뭐 시간에서 올랐으니까 내일은 무조건 갭상승 출발될 텐데 갭상승하고 나면 오늘처럼 아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해요. 뭘까요? 무조건 증시가 빠져야 됩니다. 네. 증시가 빠져야만 뭐 이런 테마성 종목들, 그다음 인플레 관련 종목들, 그다음 히토류 관련해서 미중 간의 어떤 지금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하고 나서 증시가 더 강하게 밀고 내려간다면 이 종목이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내일은 개파락 시에는 저가 매수가 내일 좀 들어올 수가 있는 환경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개파락하거나 증시가 반등한다면 종목이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조건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노 의견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제 마지막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되겠는데요. 두 분의 의견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역시 노시군요. 자, 그럼 김성훈 이사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흘러내리는 가운데 특히 카카오뱅크는 1년 이상을 지금 계속 네. 반등 살짝 줬다면 계속 또 흘러내리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고. 여전히? 네, 너무 비싸고요. 처음에 카카오뱅크가 상장했을 때 BNK 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 분께서 네. 바로 셀 리포트를 냈는데 이것이 투자자들의 어떤 항의 때문에 내려가는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네.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의견이 맞았습니다. 카카오뱅크도 결국 은행이었다.
이자 장사를 하는 은행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멀티플을 준다라는 것은 결국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그 멀티플이 어느 정도 허용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로 어느 정도 증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멀티플이 높은 종목이 숫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면 주가는 지금처럼 부러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의 의견을 지금부터는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네이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카카오뱅크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많죠. 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에 많은 상황에서 비싼 주가는 여전히 좀 허용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좀 괴로운 상황이지만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 볼 때도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아쉽지만 뭐 냉정하게 또 봐야 될 부분은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들 모두 점검해 봤고요. 김성훈 이사님은 이만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귀한 의견 감사합니다.